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22일 밤입니다. 선거 연령, 그러니까 투표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는데, 사실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이 대통령 피선거권 조항을 고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7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여기 만입니다. 40세에 달해야 한다. 40세 이하는 한국에서는 대통령으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가장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당선될 때 39이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은 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라는 조건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입니다. 그럼 국회의원은 어떠냐? 선거일 현재 25살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25살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역사상 말이죠. 가장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김영삼 씨입니다. 제3대 국회의원 선거 때 만 25살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영삼 씨가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아주 젊은 스타였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40세 대통령의 나이 조건을 40세 이상으로 하는 게 이게 맞느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세? 그러면은 40세 이하는 지금 세계적으로 지도자가 없느냐? 오히려 유럽에서는 40세 이하 30대 수상이 등장하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을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이 지도자가 젊은 사람들이 배출되는 곳은 역시 유럽입니다. 말하자면 민주정치를 가장 오래 한 나라니까요. 당선될 때의 나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9이었습니다. 레오 바라드카 아일랜드 총리는 38이었습니다.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전 총리는 39이었습니다. 샤를 미셸 벨기에 총리는 39이었습니다.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는 34살이었습니다. 알렉세이 곤차룩 우크라이나 총리는 35살이었습니다. 저신다 아든 뉴질랜드 총리는 37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바스티안 크루츠 오스트리아 총리는 31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충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인상적인 게 뉴질랜드 총리 37살, 저신다 아든, 이분은 여성인데 한 2년 전에 그 총기 사건이 났을 때 아주 차분하게 대응해가지고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 세계 지도자들의 연령이 젊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뚜렷한데요. 유럽연합 EU죠. 28개 회원국 정상이라면 뭐 대충 총리입니다. 30대, 40대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0% 이상. 이번에 오늘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국회의원 공천할 때 50%를 현역 의원을 물갈이 하겠다. 그리고 30대, 40대 공천을 30% 채우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젊은 표를 얻겠다는 뭐 이유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개헌을 공약으로 내거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헌. 40세 이 연령 제한 없애겠다 하는 개헌을 요구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개헌 이야기는 자꾸 집권당이 이번에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은 연방제 개헌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럴 게 아니라 이 자유한국당도 개헌에 대한 자신들의 보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내각제를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 중심제로는 문재인 같은 사람이 나왔을 때 대통령 중심제로는 이 5년 동안 탄핵 이외에는 또 본인이 하야하는 것 이외에는 또는 유고 이외에는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어요. 내각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시로 선거를 합니다. 내각제는 내각이 총사퇴하고 총선거하고 이렇게 유연합니다. 유연. 이제 대한민국은 이 대통령 중심제의 효용이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연령 이야기로 돌아가서 EU 28개 회원국의 이 정상들 나이를 보면 평균 연령이 52살입니다. 그러니까 52살입니다. 52살. 참 젊지 않습니까? 52살. 60세 이상 지도자가 5명, 70세 이상 지도자 1명인데 어쨌든 아주 젊습니다. 이 나라는 민주주의는 굉장히 늙은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지도자는 젊어요. 우리나라는 또 반대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역사가 70년밖에 안 되니까 아주 세계적으로 어린 민주주의인데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너무 많아요. 60대, 70대가 주류입니다. 한국 역대 대통령의 취임 당시 나이는 평균 62.6세로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30대, 40대 정상을 가진 21개국, 21개국 중에서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나라가 17개입니다. 역시 내각제가 젊은 지도자를 배출하는 뭔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중심제가 되면 아무래도 권위를 찾고 경험을 찾다고 보니까 나이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대통령 중심제를 해가지고 독재로 가지 않는 나라가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별로. 우리도 지금 독재화되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는 그럼 외국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프랑스는 23살만 되면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35살부터 대통령 출마할 수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빌 클린턴, 버럭 오바마 대통령은 당선 당시 40대였습니다. 브라질도 대통령 출마 자격 연령 하한선을 35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국회의원이면 내각 총리 지명 자격을 얻는데 통상 지명되는 이 중의원, 참의원 이렇게 나누어 있죠. 하원에 듭니다. 출마 연령이 25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아주 젊었을 때부터 국회의원을 출마한다는 이야기죠. 나이로 따지면은 40대로 규정한다는 이 조항이 제 기억으로는 이 헌법 조항이 말이죠. 5.16 이후에 만들어진 헌법에 처음 들어갔을 겁니다. 그전에는 40세가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됩니다.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렇다면은 연령 제한을 40대, 저는 아예 없애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40대. 없애든지, 그냥 국회의원 출마 자격이 있으면은 대통령 출마 자격도 있다. 대통령제를 이 내각제로 바꿀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이 많은 지도자의 능력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봐서 70대 지도자가 세계 역사를 바꾼 예가 최근에 20세기에 들어와서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에서 초대 대통령 될 때요. 70대였습니다. 70대.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 동서냉전에서 서방세계의 승리를 이끈 레이건 대통령도 당선 때 70대였습니다. 그 뒤에 8년을 했어요. 또 있습니다. 드골 대통령. 드골 대통령이 2번 나라를 구했는데 첫 번째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정격전에 휘말려 가지고 6주 만에 프랑스군이 항복했을 때 영국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유 프랑스 군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 프랑스를 수복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는
프랑스가 패전국이 아니라 성전국이 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까지 들어갑니다. 그것을 이끈 사람이 드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치를 해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은퇴를 해버렸습니다. 은퇴했다가 한 10년 뒤에 이 나라가 알제리아 독립 문제로 내란 상태에 빠지니까 국민들이 불러낸 사람이 드골이었습니다. 그래서 드골이 대통령 중심제로 개헌하자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 뒤에 10년 동안 70대로서 두 번째 프랑스를 구했습니다. 70대였습니다. 처칠도 마찬가지예요. 처칠도 수상이 되었을 때는 60대로 됐지만 주로 70대의 나이로서 전쟁을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데나워입니다. 아데나워는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때 패전국이 된 다음에 서독의 초대 총리가 되어가지고 기독교 민주당을 만들어가지고 10년 이상 집권을 하면서 서독을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고 그리고 서방 진영에 두고 해서 서독의 경제 라인강의 기적을 만들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코울 수상이 1989년에서 90년 사이에 정광석화처럼 동독을 흡수해가지고 독일 통일을 이룩하는 그 원동력을 만든 사람이 아덴나워입니다. 세계 역사를 바꾼 사람이 벌써 몇 사람입니까? 이승만, 처칠, 레이건, 드골, 아데나워. 그러니까 제가 70대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40대 이하, 30대의 우리가 상상력이나 에너지를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은 30대 대통령이 나온다든지 30대 수상이 나와야 지금 이런 아주 좌우 대결로 증오와 분열이 하루하루 국민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이런 상황을 깰 수 있지 않을까. 역시 나이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는 1945년생이니까 해방둥이입니다. 감사합니다.